네, 안녕하세요. 몰입의 즐거움 10번째 시간입니다. 이 책은 1999년에 발행이 되었고, 미아이, 칙세트 미아이 분이 지으셨습니다. 책을 중간중간 읽어도 그 문단마다 좋은 내용이 많아서요. 처음부터 읽어도 되고, 중간부터 읽어도 되는 그런 매력적인 책입니다. 오늘은 129쪽, 삶의 패턴을 바꾼다라는 그 부분인데, 다 읽지 않고 부분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해 전 나는 83살의 할아버지로부터 지금껏 독자한테서 받은 글 중 가장 감동적인 편지를 받았다. 1차 대전이 끝난 뒤 그분은 야전 포병으로 남반구에 머물고 있었다. 군인들은 포가를 말로 끌어 운반했는데 작전이 끝나면 말을 타고 폴로 게임을 즐겼다. 그분은 폴로 게임을 하면서 맛보았던 짜릿한 기쁨을 그때까지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었고, 그 뒤로도 그런 희열은 다시 맛보지 못했던 모양이다. 노인은 폴로가 아니면 그런 황홀경을 다시 맛볼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 뒤에 60년의 세월은 이렇다 할 사건 없이 몸이 건조하게 흘러갔다. 그러다가 얼마 전 내가 쓴 몰입이라는 책을 읽고 청년 시절에 자신이 맛보았던 희열을 폴로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란 사실을 깨달았던 모양이다. 그 후로 그분은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만 했지 막상 결행한 적이 없는 일에 차츰 손을 대기 시작했다. 정원을 가꾼다거나 음악 감상을 한다거나 하면서 수없이 많은 활동을 했다. 그러자 놀랍게도 청춘의 열정이 되살아났다. 여든 줄로 접어든 노인이 지루한 삶을 더 이상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건 물론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60년이라는 금쪽 같은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 못할 사실이다. 자신의 정력을 잘만 활용하면 누구보다도 알찬 경험을 할 수 있는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점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 미국 인구의 15%가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몰입 경험을 한 적이 없다는 통계가 정확하다면 무려 몇 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치로운 삶으로 이어지는 길을 스스로 차단하고 있다는 소리가 된다. 물론 사람들이 몰입 경험을 아주 드물게밖에 못하거나 아예 못하는 데는 수긍이 갈 만한 이유가 있다. 부모에게서 받은 학대, 가난, 그 밖에 수많은 외적 요인들이 있어 한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즐거움을 맛보기 어렵게 만든다. 하지만 그런 장벽들을 보란듯이 극복한 예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그런 사례들은 모름지기 삶의 질이라는 것은 외부 상황이 결정한다는 믿음을 고수하기 어렵게 만든다. 몰입 경험에 관하여 쓴 내 글에 대해 가장 거세게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은 바로 자신들이 학대를 받으면서 자랐다고 주장하는 이들이었다. 그들은 내가 토로한 생각과는 달리 학대를 받고 자란 아이도 어른이 되어 얼마든지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나에게 납득시키려고 애썼다. 그런 사례들은 너무 많아 일일이 소개하기가 힘들 정도인데 나에게 가장 큰 감동을 준 곳은 안토니오 그람시의 일화다. 잘 알려진 대로 인간적 사회주의를 부르짖은 그람시는 금세기 유럽 사회 사상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레닌주의와 스탈린주의의 궁극적 소멸에도 커다란 공헌을 한 사상가다. 1891년
이탈리아 본토에서도 멀리 떨어진 사르디니아의 섬의 비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람시는 척추장애로 어린 시절을 줄곧 병마와 싸우며 보내야 했다. 아버지가 무고죄로 형무소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 가족을 부양할 수 없게 되면서 그의 가족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람시의 삼촌은 조카의 구분 등을 주겠노라며 가족이 살고 있던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의 석가라에다 그람시의 발목을 묶어 매달곤 했지만 헛수고였다. 그람시의 어머니는 언제 아들의 숨이 끊어질지 몰라 장례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생각으로 매일 밤 좋은 양복과 양초 2자루를 경대에 넣어두곤 했다. 이런 사실들을 감안한다면 그람시의 성격이 증오와 원한으로 똘똘 뭉쳐 삐뚤어지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람시는 탁월한 문필가와 이론가로 성장하여 억압받는 사람들을 돕는 데 일생을 바쳤다. 그는 이탈리아 공산당의 발기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지만 인본주의적 가치관을 버리고 편의주의나 당의 독단적인 결정을 받아들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무솔리니에 의해 중세의 감옥에 쓸쓸히 유폐된 상황에서도 그람시는 밝고 희망에 넘치는 편지와 에세이를 줄기차게 썼다. 외부 요인들은 하나같이 그람시의 삶을 비틀지 못해 안달이었지만 그는 불굴의 노력으로 지성과 감성의 성숙한 조화를 이루어 후세인에게 값진 유산으로 물려주었다. 맞아요. 이 몰입이 꼭 어렸을 때 힘든 경험을 했다고 해서 몰입을 못한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조사를 통해 알아낸 또 하나의 사례는 라이너스 폴링의 생애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태어난 폴링은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많은 고생을 겪었다. 폴링은 독서강에다 광물, 식물, 곤충 등을 수집하는 등 탐구심이 남달리 뛰어난 소년이었지만 대학 진학은 꿈도 꿀 수 없는 형편이었다. 다행히 친구의 부모가 발벗고 나서서 폴링을 대학에 등록시켰다. 폴링은 칼테크에서 장학금을 받았고 계속해서 연구에 매진한 결과 1954년에는 노벨 화학상을, 1962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그는 대학 시절을 이렇게 회상하고 있다. 나는 희한한 일들을 하면서 푼돈을 벌었다. 학교에서 내가 얻은 아르바이트는 비산소다가 가득 든 통 안에 막대기를 집어넣었다가 잔디밭에 찔러 넣어 민들레를 죽이는 일이었다. 매일같이 장작을 패는 것도 빠뜨릴 수 없는 일과였는데 이미 톳질이 된 나무를 여학생 기숙사의 하덕에 집어넣을 수 있는 크기로 가지런히 자르는 일이었다. 일주일에 2번은 쇠고기를 스테이크나 로스용으로 신물이 날도록 썰어야 했으며 매일 널찍한 구내식당을 걸레질하는 것도 나의 몫이었다. 그러다가 2학년 막바지에는 도로 포장 기사가 되어 남부 오리건 산악지대에 아스팔트를 깔았다. 라이너스 폴링의 대단한 점은 90살의 고령에도 어린아이와 같은 열정과 호기심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가 하는 모든 행동, 그가 하는 모든 말에서 생기가 느껴진다. 폴링은 가난한 환경에서 고생을 밥 먹듯이 하며 자랐지만 누구보다도 삶의 기쁨을 제대로 체득한 사람이었다. 거기에 특별한 비결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다만 본인 말대로 그저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일만 해왔을 따름이었다. 혹자는 그런 태도를 무책임하다고 비난할지도 모른다. 자기 입맛에 당기는 일만 골라서
하는 태도야말로 방종의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폴린과 비슷한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아무리 어렵고 사소한 일일지라도, 그리고 설사 강요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흔쾌히 맡아서 처리한다는 사실이다. 다만 그들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만은 죽기보다 싫어한다. 그들의 삶이 나나 여러분의 삶보다 객관적으로 보아 낫다고 말할 수 없을지 몰라도 삶에 대한 강한 열정이 그들로 하여금 몰입 경험을 그만큼 자주 하게 된다는 건 분명하다. 여러분도 종종 어떤 거에 몰입을 자주 하시게 되나요? 직장 일에서도 몰입을 하시게 되고, 또 여가 시간 게임이나 또 소소한 다른 취미로 인해서 몰입 경험을 하게 되죠. 네. 몰입 경험을 자주 하는 건 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책 읽을 때도 몰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순간을 좋아하는지도 모릅니다. 목소리는 좋지 않지만 그래도 읽어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들어주시면서 여러분도 잠깐 몰입해 보세요. 날씨가 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